저는 형의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잠깐 신세를 지게 됐죠. 형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고 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집이 그저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네 명이 둘러앉아 있는데 말소리는 둘에게서만 나왔죠. 형은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고 형수는 반찬 그릇만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말을 거셨지만 대답은 짧았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형수 쪽을 힐끗 보게 됐습니다. 형수는 43이라고 들었는데 얼굴은 지쳐 보였죠.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 겉으로 보면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형수의 시선이 자꾸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있는데 손은 멈춰 있었고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죠. 저는 괜히 그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벽이었고 시계였고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형수가 보고 있는 게 벽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같았거든요. 도윤아, 반찬 더 줄까? 어머니가 물었고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형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죠. 등이 약간 구부정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형은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는 대화가 없다는 걸요. 말은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형수가 돌아와 앉았고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죠. 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볼게.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형수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형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식탁엔 셋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형수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죠. 지친 것도 맞았지만 그것보다는 체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15년을 이 집에서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식탁을 마주했다면 저라도 지쳤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고 형수와 저만 남았습니다. 형수는 설거지를 시작했고 저는 그릇을 옮겼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들렸고 우리는 말이 없었죠.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수가 그릇을 닦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형수가 손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이제 쉬세요. 형수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형수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 이미 균열이 나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균열이 저에게까지 번져올 거라는 것도요. 밤 11시가 넘으면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일찍 방에 들어갔고 어머니도 9시면 주무셨죠. 그러면 거실엔 형수만 남았습니다. 저는 처음 이틀 동안은 그냥 제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왔죠.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형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물을 받아 마시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련님, 아직 안 주무세요?
깜짝 놀라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네. 물 좀 마시려고요. 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이 시간이 제일 조용하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외로운 등, 텅 빈 눈빛, 그리고 조용하다는 그 한마디가요.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또 물을 마시러 나왔고 형수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번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눈이 마주쳤고 형수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슬쩍 형수를 봤습니다. 형수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것을 내뱉는 것 같았죠. 저는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형수가 왜 매일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 집에서 형수가 혼자일 수 있는 시간은 이때뿐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저녁에는 형이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은 형수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나흘째 밤 저는 일부러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었지만 자꾸 형수가 신경 쓰였거든요. 역시나 형수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련님 매일 이 시간에 물을 마시시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형수가 제 패턴을 알아챈 거죠. 아, 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요. 형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잠이 안 오네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소파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형수님, 불편한 게 있으세요? 제가 있어서 신경 쓰이는 거 아닌가요? 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원래 이래요. 그 말에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거든요.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형수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죠. 43이라고 하기엔 피부가 좋았고 눈매는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처져 있었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결혼 안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형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면 외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혼하면 외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이랑은 대화를 자주 못 하시나 봐요. 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죠. 저는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도련님도 주무세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형수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형수의 등을 보는 게 이상하게 신경 쓰인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신경 쓰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형은 일찍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먼저 자. 형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형의 차 소리가 멀어지고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괜히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을 드시고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즘 몸이 좀 무거워서 먼저 쉴게. 너희들끼리 편하게 있어. 그렇게 거실엔 형수와 저 둘만 남게 됐습니다.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형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고 저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점점 커졌죠. 저는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형수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형수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형수의 눈도 그 물줄기를 따라 움직였죠. 저는 슬쩍 형수를 봤습니다. 오늘따라 형수가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를 내린 모습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죠. 형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차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수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물 끓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형수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형수가 제 앞에 찻잔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죠. 저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형수도 제가 본 걸 알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형수가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좀 시려서요. 형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침묵이 더 길어졌죠.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면서 형수를 힐끗 봤습니다. 형수는 자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멀리서 들려왔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형수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고 형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둥 소리가 좀 무서워서요. 저는 형수가 무서워하는 게 천둥 소리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침묵을 깨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형수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또 떨렸고 찻잔이 기울었죠. 차가 받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 형수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저도 얼른 일어나 휴지를 가져왔죠. 제가 닦을게요, 형수님.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우리는 동시에 테이블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감촉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형수가 움찔하며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저도 얼른 물러났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고 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형수의 귓볼이 빨개진 게 보였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워졌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형수가 휴지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비가 많이 오네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수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가느다란 어깨, 조금 구부정한 등, 그리고 꼭 쥔 두 손.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형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형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빗소리만 계속 들렸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이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죠. 하지만 그 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형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계속 들렸고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형수의 떨린 손, 스친 손끝, 흔들리던 눈빛,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비 온 다음 날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수와 저는 아침 식사 때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형수를 마주칠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쯤 돌아왔을 때 형은 또 회사에 있었고 어머니는 성당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엔 형수만 있었죠. 형수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련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서는데 형수가 일어섰습니다. 도련님, 잠깐만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형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가까이 섰고 저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 벽이 있었거든요. 형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어제 제가 좀 이상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이상했다는 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거든요. 형수의 숨소리가 들렸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 거리는 한 뼘도 안 됐죠. 도련님, 저 요즘 이상해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 셔츠 단추에 손가락이 닿았죠. 어제 손이 스쳤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형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의 손가락이 단추를 만지작거렸고 저는 그 감촉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형수님,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평소에 차분한 형수가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굶주린 것 같은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미쳤나 봐요. 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제 가슴팍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를 느끼려는 것처럼요. 저도 형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수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형수가 저를 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제게 피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다녀왔어요. 형수가 황급히 뒤로 물러났고 저도 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형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죠. 어머니가 복도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윤아, 언제 왔니? 아, 방금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밖이 좀 더워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로 가셨고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는 복도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형수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죠. 형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 우리만 아는 걸로 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이미 선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생긴 거였습니다. 형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의 마지막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간절함과 죄책감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형수의 손길, 가까웠던 얼굴, 떨리던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넘으면 안 되는 선이 그어졌다는 걸요. 하지만 그 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수를 피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일부러 늦췄고 저녁에는 밖에서 시간을 보냈죠. 집에 있어야 할 때도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형수는 부엌에 있었고 제가 부엌에 가면 형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더 의식하게 됐습니다. 형수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복도에서 스치기라도 하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죠. 어머니만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우리를 번갈아 보셨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요즘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조용한 집이잖아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형수가 가끔 말을 걸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었죠. 저도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걸면 그날 밤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벽에 붙어 있던 저, 다가오던 형수, 떨리던 손길, 모든 게 너무 선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형수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형수를 보지 않는데도 형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의 존재가 느껴졌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공기가 달라졌고 침묵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이 드물게 일찍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서 집에 왔어. 형수는 대답 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형이 말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니까. 형이 형수를 봤습니다. 당신 어디 불편한 데 있어? 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형이 저를 봤습니다. 도윤아, 너는? 회사 일 힘들어?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형수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형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형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틀 후 형수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세탁실에서였죠. 저는 빨래를 넣으려고 들어갔고 형수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저도 멈칫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있었습니다. 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지나가려는데 제 옆을 스쳐야 했습니다. 세탁실이 좁았거든요. 형수가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감촉에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형수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멈췄고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 나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형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형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형수가 거실에 없는 건요. 저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가려는데 형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수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들어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저는 그냥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형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피할수록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침묵은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분명 비밀은 생겼습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요. 그리고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형수를 안 보려고 애쓸수록 형수만 보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할수록 형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형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어머니는 예리한 분이셨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죠. 그날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형수를 번갈아 보고 계셨습니다. 형수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화장도 연하게 했죠. 얼굴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다 가면이라는 걸요. 형수가 국그릇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요. 저도 고개를 숙이고 받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집이 참 조용하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조용한 집이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형수를 빤히 보셨습니다. 조용한 것과 이상한 건 다르지. 요즘 뭔가 달라.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밥알만 바라보고 있었죠. 형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다들 잘 지내잖아요. 형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니?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말을 아끼고 있었을 뿐이었죠. 말을 하면 형수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뭔가 더 물으실 것 같았지만 참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형수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죠. 저도 일어나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잠깐만 앉아 있어라. 형수가 부엌으로 들어갔고 어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형수한테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희 둘 요즘 이상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잖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눈치채셨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제가 바빠서 그래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야. 뭔가 있다는 거 다 알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형수가 외로운 건 나도 알아. 내 형이 집에 신경을 안 쓰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죠. 선을 지켜야 해. 알겠니?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신 거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느끼신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애야, 우리 도윤이. 힘들겠지만 참아야 해.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신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형수와는 아예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려 했죠.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단정해졌고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했죠. 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저는 형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형수의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형수도 저를 의식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형수도 문 너머에서 제 발걸음을 듣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형수와 마주쳤습니다. 복도가 좁았고 피할 수가 없었죠. 형수가 멈춰섰고 저도 멈춰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형수의 체온이 느껴졌고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형수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둠 속의 눈빛, 스친 어깨, 남아있는 향기.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숨기는 게 생기면 사람은 변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형수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형수도 변했습니다. 더 조용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가끔 저를 볼 때 형수의 눈에는 뭔가 간절한 게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형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요. 하지만 감정은 숨겨진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감정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걸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수도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처럼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밤에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죠. 저는 땀을 식히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긴 머리를 한쪽으로 묶었고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선이 드러났고 어깨가 보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죠. 형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련님, 더우시죠? 형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형수가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에어컨 바람이 잘 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까이 앉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수와는 한 뼘 정도 떨어져서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죠. 형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향기도 났습니다. 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형수를 슬쩍 봤습니다. 형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형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고 형수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저 이상해지고 있어요. 형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괜한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 비밀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처음엔 행복했죠. 형님도 저한테 잘해줬고요. 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형님은 이미 나가 있고 밤에 들어오면 바로 자버리고 저는 형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수의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냥 투명인간 같았어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사람이요. 형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오셨잖아요. 처음엔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형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도련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안 봐요. 어머니는 며느리로만 보시고요. 근데 도련님은 저를 여자로 봐주셨어요. 형수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 거리가 점점 좁혀졌죠. 그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형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손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도련님도 저를 의식하고 계시죠? 형수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형수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 미쳤나 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형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형수의 외로움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형수의 손을 잡으려 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멈췄습니다.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형수님, 안 돼요. 형수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형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안아주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저 들어갈게요. 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졌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그 감촉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위험하다는 걸요. 형수의 고백, 눈물, 떨림. 모든 게 선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를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이성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형수의 외로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손길. 그 모든 게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형수도 지금 울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간절해도요. 그날 밤 이후 형수와 저는 더 이상 밤에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았고 형수도 거실에 나오지 않았죠. 우리는 완벽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여전히 바빴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수와 저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죠. 하지만 의식은 더 강해졌습니다. 형수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뛰었고 스치기만 해도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이 드물게 가족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일찍 들어왔으니까 같이 저녁 먹자.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형수는 평소처럼 단정했고 저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형이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괜찮아? 얼굴이 좀 헬쑥해 보이는데. 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형이 제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요즘 말이 없더라. 회사 일 힘들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형.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어머니만 조용히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수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형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형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곧 이사 갈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요?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회사 근처로 이사하자고 하셨어요. 출퇴근이 힘들다고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러다간 정말 선을 넘을 것 같았거든요. 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련님,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말 많이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형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도련님, 우리 비밀이 생겼네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분명 뭔가 있었어요. 우리 둘만 아는 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 사이엔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 숨긴 시선, 참았던 손길. 모든 게 비밀이었습니다. 형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도련님.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는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손만 잡고요. 형수가 먼저 손을 놓았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어머니가 보시면 안 돼요. 형수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거든요. 2주일 후 형수네 가족은 정말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곧 제 집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형수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형수의 외로운 뒷모습, 떨리던 목소리, 간절했던 눈빛, 그리고 참았던 제 마음도요.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 앞까지는 갔었죠. 아주 가까이요. 어쩌면 그게 더 아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감정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형수도 가끔 저를 떠올릴까요? 그 조용했던 밤들, 나눴던 시선들, 스쳤던 손길들을요. 저는 압니다. 그 집은 지금도 조용하다는 걸요. 아무 일도 없었던 집처럼요. 하지만 그 집 어딘가에는 우리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형수와 저 사이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요. 말하지 않은 한마디, 서로 피한 시선, 그날 밤의 낮은 목소리. 모든 게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도윤아.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형수의 외로움을 외면한 게 옳은 일이었는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지켜야 할 선이었으니까요. 가끔 길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돌아봅니다. 혹시 형수가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죠. 형수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저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히지는 않을 겁니다. 형수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거든요. 도련님, 우리 비밀이 생겼네요. 그 말은 아직도 제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선 하나처럼요. 형수와 저 사이에 그어진 넘지 못한 선처럼요. 그리고 그 선은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시선들, 참았던 감정들과 함께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영원히 말하지 못할 우리만의 비밀이죠.